안녕하세요. 장기하TV 장기하입니다. 심플한 산 중에 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몸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사실 커다란 거울로 우리가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어진 살이나 건조한 피부, 혈종, 굳은 살, 겉으로 보이는 혈관 등 몸 사이사이에 자리한 모든 불순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을 없애야지 우리 몸은 아름다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강해집니다. 거울에 비친 몸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습관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좋은 습관을 지니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몸속까지 깨끗이 씻어내는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순물이 쌓인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를 치유하기 위해서 체내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중에는 바디 브러싱, 우리 보통 피부 솔질이 있죠. 제가 우리 건강한 몸을 위해서 제가 피부 솔질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브러쉬로 몸을 쓸어주는 미용법으로 피부가 일종의 배설기관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식생활을 동반한 바디 브러싱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이 있으면 좋겠지만 솔이 없으면 수건으로 하십시오. 온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빛나는 피부를 갖고 싶다면 이 바디 브러싱을 하도록 제가 추천드립니다. 바디 브러싱은 몸의 불순물을 쉽고 빠르게 제거해 줍니다. 거물스름한 팔꿈치와 또 손가락 관절, 거칠거칠한 무릎과 팔꿈치, 각질이 생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바꾸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모공을 열어 피부를 숨쉬게 하고 손톱은 더 단단해집니다. 몸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브러싱을 하면 피부 표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체내 노폐물의 3분의 1은 피부의 땀샘을 통해서 제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피부 세포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바디 브러싱은 이러한 몸의 활력을 되찾아 주기도 합니다.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계의 순환을 촉진하고 면역계의 방어활동도 강화시킵니다. 브러싱을 통해서 몸을 자극하면 혈액과 근육 조직, 신경세포, 또 분비샘, 호르몬, 여러가지 체내기관에 영양을 보급하는 대뇌 물질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같은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신체 접촉이 없으면 우리 몸은 영양 결핍만큼이나 심각한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디 브러싱, 또 피부 솔질은 일종의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피부는 세포 하나하나의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감정기관입니다. 기억은 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부세포에 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피부세포가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쁨과 고통을 느끼며 우리 기분에 따라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크리스티안 노스랩 박사는 마사지가 피부세포에 새겨진 상처를 치료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바디 브러싱과 모욕은 치유를 도와주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급급해서 꿈을 현실로 옮기지 못한 채 생각만 합니다. 살을 10kg 뺄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또 불면증이 나아진다면, 내 인생의 짝을 잘 만난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피부를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몸을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하십시오. 몸을 의식하고 관리하십시오. 분명 삶의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독소를 우리가 빼야 되는데, 젊음을 유지하고 또 젊음을 되찾는 제가 방법으로 바로 이 독소를 우리가 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퍼뜨리는 변비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 변비는 혈액을 오염시키고 심각한 병을 부르기 때문에 이 세균이 내장에 자리 잡으면 용종이 생기고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는 여행이나 출장 중에 자주 나타나기도 하는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불안 역시 장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런 감정 상태에서는 뇌가 세포를 통해 내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장은 일그러지고 딱딱해지고 장 내벽에 습변이 쌓여서 굳어갑니다. 그 결과 두통, 다리 부종, 셀룰라이트, 치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변 활동을 촉진하려면 섬유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통밀빵, 현미, 강낭콩, 해조류, 고구마, 절인 자두,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섬유질 식품의 효과는 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설탕, 알코올, 밀가루, 육류, 화학성분 같은 산성식품이나 지방식품은 소화가 잘 안되고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장에서 부패합니다. 곡물은 양질의 통곡물 형태로 섭취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음식을 먹을 때 치매 소화액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많이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저녁은 가볍게 먹도록 하십시오. 특히 밤에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시고 밤은 장이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청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소화하느라 바빠서 청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은 우리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면역계 방어 기능을 저하시키고 우리 몸에 독소를 퍼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식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단식은 식이요법의 형태로나 종교적 수행의 형태로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단식이 존재하며 동물은 사실 아프면은 당연히 단식만 합니다. 그들은 약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식을 하나의 의식으로 지키는 나라도 많습니다. 단식은 건강에 필요한 요소를 몸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치료법인 셈입니다. 단식을 하려면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는 단식은 도움이 안 됩니다. 결심, 결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음식물이나 알코올이나 담배, 스트레스 등을 통해 우리 몸속에 자리 잡은 독소를 비워낼 수 있습니다. 단식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는 체내에 저장된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이 제거됩니다. 소화 차원에서 힘이 절약되기 때문에 세포 깊숙한 곳에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식은 우리 몸이 필요한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키고 독소와 병든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몸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병든 조직이 제거된 자리에는 건강한 새로운 조직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관절염, 류머티즘, 대장염, 습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단식하는 동안에는 신경 쓰는 일을 피하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하십시오. 의식을 준비하듯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단식이 가져다 줄 이득과 즐거움을 미리 느껴보십시오. 단식은 그저 살을 뺄 목적으로 억지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단식은 살을 빼는 일이 아니라 몸을 깨끗이 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단식을 하고 나면 몸이 이전보다 음식을 적게 필요로 해 적은 양에는 만족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식하면 몸이 가뿐해지면서 활력이 생깁니다. 또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에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욕심내고 요구하고 바라고 시기하고 탐내고 또 부러워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집니다. 단식을 통해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식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의 3분의 1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실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데는 또 가장 쉬운 목욕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명상을 유도하는 정신적인 공간인 곳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는 시간이 생기면 모욕을 하면 좋습니다. 모욕은 우리의 감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기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풍요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물로 모욕을 한 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기분이 개운해집니다. 더운 물과 찬물을 오가는 모욕은 심장의 기능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건강과 또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피부 혈관계가 수축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모욕을 추천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하면 체내 노폐물도 더 잘 제거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긴장된 근육도 풀어지고 모욕을 할 때 물의 감촉을 느끼면서 물소리를 즐기도록 하십시오. 물은 에너지이며 기를 전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모욕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 건강은 사실 이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는 목욕입니다. 병이 없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활력을 지니고 있고 그 활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음식만큼이나 활력이 필요합니다. 건강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즐겁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이 건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 해서 얻어든 깨달음이 바로 운동학인데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려면 자기 성찰과 수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정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을 지키고 싶다면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은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해주며 자기 몸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상을 차리거나 이를 닦는 것처럼 운동도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 주로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부 근육을 쓸 일이 아예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비명과 우울증을 부르며 온갖 독소가 몸속에 고여 체내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저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근육을 사용하면 몸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근육이 잘 발달한 몸은 가만히 있을 때도 활력이 넘칩니다. 근육이 틀림없이 또 자세도 올바르게 되지요. 움직임 또한 우아하고 유연해 보입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매력을 표출합니다. 잘 단련되고 가꾸어진 몸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삶의 질은 우리 자신이 행하고 또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개선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요. 단지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만 운동을 하지 마시고 어린 시절 해변에서 뛰어놀 때처럼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그 운동으로 기쁨과 활력을 얻도록 하십시오. 특히 운동은 삶의 긴장을 벗게 해주면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운동은 긴장을 풀어주고 일의 능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도 줄어들기요. 우리를 뻣뻣하게 만들고 있는 긴장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신체적, 정신적 긴장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긴장의 갑옷을 벗어내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잡념을 없애고 몸의 작은 부위까지 집중하십시오. 운동은 긴장을 풀어주고 기를 북돋우고 집중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운동은 모든 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으며 이 운동을 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겉모습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런 것도 성취할 수 있게 되어 일상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을 정화하고 정신력을 모아서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일깨우십시오. 그 에너지가 깨어나면 지성과 지혜도 늘어납니다. 운동으로 생기를 얻은 사람은 일종의 빛 또는 카리스마, 아우라가 발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규칙으로 바로 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으려면 우리가 규칙을 정해두어서 물리적인 안락감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몸의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자신 스스로가 정해야 하고 즐겁고 소신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규칙은 고통스럽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어떤 그런 정신을 위한 그런 약임을 잊지 마십시오. 반복과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수련을 회화나 조각 같은 창작활동과 동급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규칙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자신을 완벽하게 다듬어 빛날 수 있습니다. 규칙의 힘과 효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규칙을 정해놓고 5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것이 45분을 대충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하는 일이므로 소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찬물로 샤워하는 일처럼 몇 가지 힘든 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생활 방식이 바꿔지면서 건강해지고 아주 멋진 피부로 또는 멋진 외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한 활력과 인내력이 필요하고 또 일상이 가치 있게 변할 것입니다. 실증나는 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또 우리가 이 일을 의식 치르듯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고 귀찮은 일도 아름답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나는 일상적인 일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에 들어갑니다. 청소나 설거지, 산책, 목욕, 운동처럼 혼자서 하는 일을 의식으로 만들어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것에만 완전히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는 오로지 그 일을 하는 것에만 만족하십시오. 그 일을 처음 하는 것처럼 새롭고 흥미롭게 여기고 그 일이 지닌 가치를 재발견해보면 재미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에 계속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전보다 더 잘하도록 노력해보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의식화하고, 아침에 씻을 때도 또 의식을 치르듯이 제대로 하면 이상적인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범한 일을 하는 경우라도 다른 관심사는 전부 제껴놓고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만 오로지 몰두하면서 일상을 이렇게 의식하듯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면 삶 전체가 더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장계화TV 장계화였습니다.